월소득 437만 원인데도 기초연금 34만 원을 꼬박꼬박 받는 할머니가 계세요. 반대로 월세 30만 원짜리 원룸에서 라면으로 연명하는 할아버지는 기초연금 1원도 못 받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노인복지 공약 중 가장 우선으로 내세운 게 바로 연금 구조 개혁입니다. 지금 기초연금 시스템이 얼마나 엉망인지 정부도 인정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정작 어르신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계시죠. 저는 주민센터에서 17년째 기초연금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기로입니다. 매일 어르신들을 상담하면서 이런 황당한 일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귀한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정부도 인정한 기초연금의 문제점과 2025년 달라지는 내용을 속속들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좋은 소식부터 말씀드릴게요. 2025년 기초연금액이 늘어납니다. 작년 33만 4,810원에서 올해 34만 2,510원으로 올랐어요. 물가 상승률 2.3%를 반영한 거죠. 선정 기준도 바뀌었어요. 단독 가구는 월 소득 인정액 228만 원 이하, 부부 가구는 364만 8천 원 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보다 15만 원 올랐어요. 그런데 함정이 있어요. 노인분들 소득이 더 많이 올랐거든요. 근로소득이 11.4%,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이 12.5%나 늘었어요. 기준은 15만 원밖에 안 올렸는데 소득은 훨씬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받기가 더 어려워진 거예요. 제가 어제도 상담한 실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75세 박할머니가 오셨어요. 옆집 할머니는 기초연금 받는데 본인은 왜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옆집은 아들이 의사라서 훨씬 잘 산다면서요. 알아보니까 옆집 할머니는 아들과 별거해서 소득 인정액이 낮게 나왔고, 박할머니는 아들과 같이 살아서 아들 소득까지 합산되어 기준을 넘어선 거였어요. 이게 현재 기초연금 시스템의 첫 번째 맹점입니다. 더 황당한 건 부부가 이혼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어서 실제로 위장이혼하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직접 본 케이스입니다. 한 번은 월소득 500만 원인 할머니가 와서 기초연금 신청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소득이 너무 높다고 했더니 내 친구는 본인보다 더 잘 사는데 받는다는 거예요. 알아보니까 그 친구분은 세무사를 통해서 소득을 분산하고 자산을 자녀에게 미리 증여해서 기준을 맞춘 거였어요. 합법적 방법이죠. 기초연금 받으려면 65세 이상 인구의 소득 하위 70%에 들어야 해요. 그런데 이 70%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아세요? 소득 인정액이라는 걸 계산하는데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근로소득에서 각종 공제를 빼고 자산을 월소득으로 환산해서 더하는데 이 과정에서 말이 안 되는 일들이 벌어져요. 예를 들어 볼게요. A 할아버지는 알바로 월 100만 원을 벌어요. 그런데 30년 전에 산 낡은 집 한 채가 있어서 기초연금을 못 받아요. 반면 B 할머니는 소득은 없지만 금융자산을 교묘하게 분산해서 기준을 통과했어요. 실제로 계산해보면 이상해요. 근로소득은 월 437만 원까지 벌어도 각종 공제를 받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30년 전에 산 낡은 집 하나 있으면 탈락하는 거죠. 기초연금 받으시는 분들이 놓치는 중요한 혜택이 있어요. 바로 의료비 지원인데요.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흔한 질병이 뭔지 아세요? 관절염, 고혈압, 당뇨, 백내장, 치매가 가장 많아요. 우리나라 65세 이상 남성은 평균 5가지, 여성은 5.4가지 병을 동시에 앓고 계세요. 기초연금 받으시는 분들은 노인성 질환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틀니나 임플란트 같은 치과 치료, 백내장 수술, 무릎 관절 치료비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해줘요. 치매 검진도 무료로 받을 수 있고요. 치매는 이제 조기에 발견하면 진행을 늦출 수 있어요.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면 치매 위험이 4.8배나 높아진다고 해요.
그래서 혈관 관리가 중요한 거죠. 노인장기요양보험도 연결되어 있어요. 기초연금 받으시는 분들은 장기요양 등급 신청할 때 유리해요. 혼자 생활하기 어려우시면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제가 상담한 김할머니 사례를 들어볼게요. 78세인데 무릎 관절이 너무 아프셔서 걷기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기초연금 받고 계신다고 해서 관절 치료비 지원 신청하라고 했어요. 수술비 70%를 지원받으셔서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으셨거든요. 지금은 건강하게 경로당도 다니고 계세요. 2025년에는 노인 일자리도 크게 늘어나요. 109만 8천 개로 역대 최대 규모예요. 그런데 일을 하면 기초연금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공익활동형 일자리는 월 29만 원을 받아요. 하루 3시간, 월 30시간 일하는 거죠. 이 소득은 근로소득 공제를 받아서 기초연금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아요. 오히려 기초연금 받으시는 분들만 신청할 수 있어요. 사회서비스형은 월 76만 원을 받아요. 월 60시간 일하는 거고요. 이 경우는 소득이 늘어나서 기초연금이 줄어들 수 있어요. 하지만 총 수입은 더 늘어나니까 도움이 되죠. 민간형 일자리는 급여가 다양해요. 소득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미리 계산해보고 신청하세요. 근로소득 공제도 바뀌었어요. 65세 이상이면 근로소득의 30%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어요. 예전에는 75세부터였는데 10년 앞당겨진 거죠. 이것만으로도 더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어요. 기초연금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국민연금과의 관계를 알아야 해요. 이게 제일 복잡한 부분이거든요.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이 깎여요. A급여라는 게 있는데 이게 기준이에요. A급여가 높을수록 기초연금은 줄어들어요. 계산 공식은 이래요. 기준연금액에서 A급여의 3분의 1을 뺀 다음에 부가연금액을 더해요. 너무 복잡하죠. 간단히 말하면 국민연금을 20년 이상 넣고 월 50만 원 이상 받으시면 기초연금이 줄어든다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완전히 못 받는 건 아니에요. 최소 기초연금액은 보장받거든요. 국민연금 없이 기초연금만 받으시는 분들이 만족도가 높아요. 월 34만 원을 온전히 받을 수 있으니까요. 반면 국민연금을 조금 받는 분들은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상담한 이 할아버지는 국민연금을 15년 넣어서 월 30만 원 받으세요. 그런데 A급여 때문에 기초연금이 10만 원 깎여서 24만 원만 받으시거든요. 총 54만 원인데 기초연금만 받는 분보다 20만 원 많은 거죠. 15년간 보험료 낸 걸 생각하면 억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부부가 다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 20%씩 깎여요. 단독으로 받으면 34만 원인데 부부는 각각 27만 원씩 받아요. 총 54만 원이죠. 그래서 일부러 이혼하는 분들이 계세요. 서류상으로만 이혼하고 실제로는 같이 사는 거죠. 그러면 각각 34만 원씩 총 68만 원을 받을 수 있거든요. 14만 원 차이인데 1년이면 168만 원이에요. 하지만 위험해요. 세무서나 국민연금공단에서 조사하면 부정수급으로 걸려요. 받은 돈을 다 토해내야 하고 가산금까지 물어야 해요. 합법적인 방법도 있어요. 실제로 별거를 하는 거죠. 부부가 다른 주소지에서 3개월 이상 살면 단독 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자녀 집에 가서 사는 것도 방법이고요. 가정폭력이 있었던 경우는 더 쉬워요. 경찰서에서 발급받은 가정폭력 증명서만 있으면 사실 이혼으로 인정받아요. 주소지 분리 없이도 단독 가구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거든요. 드디어 정부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국민연금연구원에서 기초연금 선정 기준을 전면 재검토한다고 했어요. 현재 기초연금은 노인의 70%가 받고 있는데 재정 부담이 만만치 않아요. 2014년 6.8조 원에서 2023년 22.6조 원으로 3배 이상 늘었거든요. 2025년에는
26.1조 원이 될 예정이에요. 정부가 검토하는 개편안은 세 가지예요. 첫째, 현재처럼 노인 중 하위 70% 기준을 유지하는 방안. 둘째, 전체 인구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로 바꾸는 방안. 셋째, 수급 대상을 70%에서 80%로 늘리거나 60%로 줄이는 방안이에요. 2025년 현재 선정 기준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93%까지 올라왔어요. 10년 전에는 50%였는데 거의 2배가 된 거죠. 이는 노인분들의 경제 상황이 좋아졌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실용적인 팁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소득 분산이에요. 합법적 범위 내에서 가족 간 소득을 조정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사업자 등록을 배우자나 자녀 명의로 변경하는 거죠. 둘째, 자산 관리예요.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을 자녀에게 미리 증여하면 소득 인정액이 줄어들어요. 다만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세무사와 상담받으세요. 셋째, 의료비 공제를 활용하세요. 동거하지 않는 자녀의 교육비나 의료비도 공제가 가능해요. 영수증을 잘 모아두시고요. 넷째, 수급희망 이력관리제에 등록하세요. 한번 탈락해도 5년간 관리해서 수급 가능성이 생기면 알려줘요. 다섯째, 가정폭력 피해를 받으신 분들은 경찰 증명서만으로도 사실이혼 인정받을 수 있어요. 기초연금 신청은 생일 한 달 전부터 가능해요. 1960년 4월 생이시면 3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어요. 늦게 신청하면 그 사이 기간은 못 받으니까 꼭 챙기세요. 신청 장소는 세 곳이에요.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복지로 온라인. 거동이 불편하시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집으로 찾아와서 접수해줘요. 전화번호는 1355예요.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통장사본, 소득재산 신고서예요. 배우자나 자녀도 대리 신청할 수 있고요. 주의할 점이 있어요. 공무원 연금이나 사학연금 받으시는 분들은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돼요. 그리고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시면 기초연금이 깎여요. 오늘 기초연금에 숨겨진 진실을 다 말씀드렸어요. 정말 필요한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잘 활용하셔서 정당하게 받으시길 바라요. 궁금한 점이나 본인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시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어떤 질문이든 상관없어요. 제가 하나하나 다 읽어보고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편하게 물어보세요. 주변 어르신들께도 공유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유익한 정보를 가져다 드릴 수 있어요. 2025년에는 기초연금 제도가 더 공정해지길 바라면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